211화 이제 정숙님 파트 들어가 보자고요. 근데 지금 27기를 보면서 이게 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는 정숙과 영수가 진짜 뭔가가 있어가지고 자꾸 그런 복선을 까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꾸 뭔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키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는데, 영수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쭉 보면 이게 정숙 씨가 생각했을 땐 차라리 정숙 씨 마음속에서는 상처를 영수가 앞지를 수 있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정숙 마음을 기준으로 뭐 키가 크고 훤칠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그거 굉장히 크긴 하지만, 왜냐면 정숙 씨가 생각하는 상처는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뭐가 없는 것 같아. 술자리에서 지금 정숙님이 취해가지고 영수님이랑 대화를 하고 그렇긴 한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정숙님이 영수로 튼다?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또 재밌으려나? 그런 게 그냥 우리를 현혹시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것마저 없으면 이번에 27기는 뭐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영수 정숙과의 어떤 로미오와 줄리엣 이벤트로 인해서 물론 잠깐 서로 호기심이 생기고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정숙 씨가 상철보다 영수를 더 끌려한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순자 커플도 뭐 결과적으로는 그건 예상대로긴 하정대로 깨지는 셈이고, 이번 기수는 조금 조용히 끝나지 않겠나. 28기를 위한 빌드업인가. 뭐 영수 씨도 특이한 캐릭터인데, 영수 씨를 돌려서 까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저는 영수가 그 좋은 면을 조금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 건데, 영수는 잘생긴 찐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찐따처럼 살아도 찐따 취급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찐따라고 할까? 찐따가 아님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잘생긴 찐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게 좋아, 실은. 왜냐면 잘생긴 인싸잖아? 그러면 잘생긴 인싸들은 좀 그래. 잘생긴 찐따가 좋지. 왜냐면 안전하거든. 내면에 찐따가 있는데 그 찐따를 스스로, 그러니까 그게 난 지금 되게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건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잘생겼는데 인싸고 이러면 얘네들은 약간 일진 쪽이랑 어울리고 막 좀 이렇게 좀 나쁘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오히려 저런 찐따스러운 면이 영수가 바르게 살아온 결과인 것 같아요. 아니, 찐따 연기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도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술을 예를 들면 술을 잘 마시긴 하는데 즐기지 않는다랑 조금 다른데, 뭐냐면 술을 잘 마시기는 하는데 술을 막 이상하게 자기 맘대로 만들어 먹는 거지. 자기 맘대로. 뭐가 있을까? 맥주에다가 설탕 타먹고 자기 맘대로 막. 그러니까 막 찐따라고 해서 막 쭈구리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이런 거를 살피고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야. 약간 거만한 찐따지. 주변에서 찐따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이 찐따라는 단어를 제가 욕하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 않아요. 오히려 공주, 왕자, 순수, 아기 뭐 이런 거를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지. 그래서 영수가 찐따라는 건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인싸는 행위고 찐따는 좀 본질에 가까운, 성질에 가까운 거니까 정확히 따지면 다른 기준이기는 하죠. 그래서 211화에서 정숙님 파트를 먼저 볼 건데, 내장산 정기를 받고 시작된 셋째 날 아침. 셋째 날 아침인데 분위기는 무슨 하트 시그널 첫날 같아. 정숙님이 오래 기다렸겠네 지금. 날도 쌀쌀한데. 이렇게 첫 선택을 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자. 지금 상철님이 정숙님한테 굉장히 말을 애매하게 했죠. 그런데 여기 내가 왜 이게 영수랑 정숙 사이가 조금 제작진의 장난 같냐면, 다른 남자 출연자들 반응 때문이에요. 다른 남자 출연자들 반응이 상철과 정숙을 꽤 커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상철을 일단 1순위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숙 씨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 뭐 물 같은 직진, 불 같은 직진 하면서 영철과 광수가 직진은 하고는 있는데, 지금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지금 정숙과 상철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안 된다 같이 말했다고 정숙 씨는 느꼈죠. 근데 그 대화가 두 사람에서 꽤 길게 대화를 했는데 그것만 편집돼서 나온 것 같아요. 상철이 아마 자기는 만나고 싶은데 좀 힘들다.
그래서 상철의 마음은 어쨌건 1순위 정숙, 2순위 옥순인데 심지어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 그거를 영자한테 얘기를 했었죠. 영자 씨에게 귓속말로 그 얘기를 했었지. 속마음은 확실히 만나고 싶은데 정숙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반응하는 거는 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자기한테 직진하고 있는 막 영철 광수랑 비교되면 이 남자가 굉장히 이 정도로 망설이는구나. 그리고 참 정숙님에 대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님은 환경상 나는 솔로 같은 환경을 경험해봤어. 제가 나는 솔로 이거 몇 번 비슷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솔로랑 비슷한 환경이 어디에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남녀가 많이 섞여 있고 숙소 생활을 하는 거. 그게 지방대 학생회나 지방대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는 친구들은 그런 일을 겪어요. 기숙사 아니면 하숙촌. 그러면서 그게 또 남녀가 많은 공대인데다가 지방대면 그런 게 자동적으로 이런 환경을 겪어. 숙소 생활 같은 환경을 겪어. 저녁에 같이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까워져. 그러니까 이게 꼭 연인 사이가 아니어도 선후배 사이에도 가까워지고 그 사이에서 정숙님은 굉장히 중심에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지방대를 나왔다가 아니라 어쨌건 그런 환경인 거지. 그거를 제가 정숙님은 지금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익숙하겠구나라고 느낀 게 어느 포인트냐면 이 전에 상철이랑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서 파카를 같이 덮는 그 장면에서 저거는 그 시절 그 친구들이 하던 행동이다라는 게 연상이 됐어. 이제 약간 지방대는 좀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요. 서울에서는 같은 학교 학생이랑 수업이 끝나고 만날 일이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다. 서울대 근처에서 안 놀아. 서울대 뭐 홍대다. 홍대 앞은 번화가니까. 홍대다 했을 때 홍대 학생들은 전철역을 홍대역을 이용을 안 해. 상수역을 이용해. 왜냐면 홍대는 사람이 많거든. 집으로 가지. 아니면 어디 뭐 종로나 가서 뭐 술 마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지방대 같은 경우는 어떤 분위기냐. 학교가 끝나면 갈 수 있는 술집이 몇 군데가 없어. 그래서 거기 가면 학교 학생들이 다 있어. 대충 비슷한 또래의 학교 학생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술집에 모여 있어. 그리고 심지어 그 과마다 가는 술집이 어느 정도는 암묵적으로 있어. 그래서 가면 그냥 대충 그런 사이야. 그리고 그 근처에 또 아지트가 되는 조금 넓은 하숙집을 가진 애가 있어. 걔네 집으로 대충 또 모여.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가깝고 조금 더 이렇게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기는 하죠.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뭔가 뭐 학생이다. 아니면 조금 뭐 정수처럼 이렇게 활기찬 사람이다. 뭔가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더더욱 끈끈하게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환경들이 더 갖춰질 수 있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20대에 남녀가 섞여서 숙소 생활을 하는 듯한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나는 솔로에 대해서 이미 리허설을 오랫동안 마치고 온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화려한 스킬을 자랑했던 기존의 분들과는 달라. 화려한 스킬을 자랑했던 분들 생각해보면 뽀뽀 정숙, 플러팅 옥순 뭐 이 두 분이 떠오르잖아요. 이 두 분은 뽀뽀 정숙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진을 동경했던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잖아요. 머리로 생각했던 거를 실현을 하고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 본질적으로 남녀 간의 그런 이해가 막 체득되지 않았어. 머리로 생각했어. 24 옥수님도 보면 지금 이 정도가 아니야. 훈련이 돼서 했다기보다는 그거를 머리로 배우고 공부해서 해낸 사람에 가까워요. 미션을 수행하러 온 사람에 가깝단 말이야. 근데 이번 정숙님은 체득이 돼 있어. 그리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뭐 선후배 간에 뭐 오빠 이거 추운데 덮어요. 뭐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몇 년간 이미 체득이 돼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훨씬 더 강력한 사람이 지금 등장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저런 부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훈련하게 되었던 환경이 이제 그런 환경이지 않겠나. 지금까지 어장치는 뭐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어장을 쳐야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남자들한테 관심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어장을 쳐서 불안하니까 그래야지 이런 거랑 달라. 예를 들어서 22 영숙님도 결과적으로는 어장을 엄청 쳤지만 22 영숙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였어.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누군가 마지막까지 선택을 못하고 끌려오다가 결과적으로는 욕을 먹는 행동을 해버렸지.
근데 이번에 정숙님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장난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플러팅이라고 생각되는 행동들이 정숙님에게는 플러팅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정숙님은 다 플러팅 하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발라준다거나 아니면 뭐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환승연애에 나온 서경, 그쵸? 서경님도 이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서경님하고 이번에 정숙님은 약간 외모 스타일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좀 달라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서경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남친이 같은 숙소 생활을 하니까 조심하는데도 다른 동생 이렇게 막 머리 스타일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고 하거든요. 그게 플러팅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 그거를 받는 남자 입장에서는 정신 못 차릴 수가 있죠. 게다가 심지어 그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정숙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외모나 말 재치나 이런 거를 봐도 확실히 좀 우위에 있죠. 그래서 지금 정숙님이 플러팅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남녀 간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친해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거 플러팅 기술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저렇게 행동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정숙님의 모든 거를 플러팅이라고 생각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나한테 그래도 관심이 있고 여지를 주려고 이런 플러팅을 하나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차라리 플러팅으로 유명한 24 옥수님이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허들이 높지만 나한테 플러팅을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숙님한테 이 사람이 나한테 플러팅을 한다 느끼잖아요. 가장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야. 그래서 왜냐면 마음이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엄지로 발콕 이런 거 마음이 없어.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대상이다. 내가 착각하면 안 된다. 정숙님의 모든 이 플러팅 같은 행동에 꼬시려는 의도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정숙님은 선한 의도 아니면 무의도로 하는 행동이지. 선한 의도. 너의 뭉친 선크림을 펴주겠어. 하지만 그 손이 나의 살결에 닿는 순간 나는 꽃이 되었다. 나는 그냥 그 사람의 그냥 한떨기 꽃이 돼버리는 거야. 마음이 그냥. 물론 여기서 그냥 선크림만 펴주려는 거지. 그냥 맥박 나 술 마셨는데 맥박이 빨리 뛰네. 여기 맥박 쪽 재볼래? 하고 내가 이 사람 목에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내 심장이 터져. 어떻게 보면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저렇게 행동하면 심쿵할 거를 뭐 아예 모르진 않겠죠. 아예 모를 리는 없지만 뭐 정숙님은 자기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그래서 대학교 때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환경에 처한 연인들, CC들이 대부분 밤에 보면 싸우고 있어. 왜 싸우고 있어? 너 그 선배랑 오늘 거의 팔짱 끼고 가던데? 야, 내가 무슨 팔짱을 껴? 그냥 가다가 그 우산 입고 하니까 그냥 좀 가까이 붙은 거지. 야, 왜 붙어? 밤마다 시끄럽습니다. 밤마다 다들 알잖아. 이게 서울과 지방을 나누는 이유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집으로 가. 아니면 다른 뭐랄까 노는 거리로 가. 근데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대학교 앞이 노는 데야. 집에 안 가. 그리고 집에 안 가고 노는 데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모이는 애들이 또 모이고 또 모이고 해서 이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과 지방을 뭐 급을 나눈다거나 그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환경이 다르니까 문화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털털하게 지내고 격이 없는 스킨십을 아무래도 조금 익숙하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건 상철과 정숙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이미 더 서로에게 마음이 있는 상황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첫 선택을 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자는 말은 아니고 뭐 이러면서 이대로 쭉 가는 것은 아니겠구나 하고 실망을 했지, 정숙님은. 이게 이제 상철님에게 어떤 확신을 자꾸 못 갖고 실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플러팅을 해도 그거를 거절할 명분이 안 생기는 부분인 거지. 상철님을 정리하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상철님도 그런 걸 보면 되게 솔직하게 임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이게 상철님이 정숙님을 했을 때는 뭐 좋게 이 사람한테 기대감을 품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거리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 말은 솔직히 거절로 충분히 들릴 수 있는 말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상철은 그냥 정숙 내가 차라리 다른 사람을 좋아해버리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사실 제가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정숙 씨가 그렇게 장난기 있고 그런 거를 받아주고, 지금 보면 상철 씨가 정숙 씨랑
잘 맞거든요. 그렇게 좀 뭔가 이 가족 같은 대학생 문화를 떠올려 보면 그 안에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상철이지 영수는 아니거든요. 영수는 사람들이 되게 환호하고 반길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숙소 생활, 가족 생활을 해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쵸? 상철 씨랑 정숙 씨 결이 잘 맞아. 그런데 내가 굳이 결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날 정도로 영수 씨가 그렇게 좋은 조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수 씨를 선택해야 될 만큼 상철 씨가 외모가 별로고 영수가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야. 이러면 정숙 씨 입장에서는 영수를 볼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 문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철 씨는 가가지고 여기서도 막 그 누구야 옥순한테도 영자한테도 막 장난치잖아요. 우리 진대 중인데 하고 막 아니면 이거 좀 들어 막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장난을 치거든요. 정숙 씨도 발콕 이런 장난을 치잖아요. 두 장난의 결이 비슷해. 그 아까 말했던 그 학생들이 같이 무리지어서 노는 그 거기서 할 법한 장난들이 정숙 씨에게도 상철 씨에게도 나와요. 영수한테는 안 나와. 근데 영수 씨에게 끌리려면 상철이 못생겨야 돼. 그러니까 정숙 씨가 봤을 때 영수도 괜찮고 상철도 괜찮고 근데 대화를 하면 상철이 좋고 이러면 굳이 영수로 갈 이유가 없지 않나. 지금 예를 들어서 영수 외모에 광수 같은 조건이다. 이러면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상철과 정숙은 거의 뭐 상철 씨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좀 어떻게 될지 그게 좀 하나의 변수기는 한데 정숙과 상철은 뭐 적당히 두 분이서 그래도 한꺼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중하면서 재미있는 분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숙 씨는 상철인 것 같아요. 끝까지 상철일 것 같아. 그쵸. 근데 어쨌건 정숙님은 진중하면서 재미있는 분을 좋아하고 지금 내가 너무 좋게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정숙님은 그 이성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게 막 사귀고 그런 경험이 아니고 그 굉장히 많이 친구로도 지내고 회사 생활도 그 상무님이 뭐 옥순이라고 부를 정도로 되게 살갑게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좋게만 보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좋게 봤으면 상당히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으니 남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니 그러니까 남성에 대해서 이해도 높다는 게 그런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고 그냥 남녀 사이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본 거지 집에 남자 형제가 많아도 남자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높아지겠지. 그래서 제가 너무 좋게만 보기만 하는 것 같은데 라는 거는 어쨌건 좋게 본 거고 그리고 이런 시각은 스스로가 믿을만 하겠죠. 어떻게 보면 옥수님이 척 보면 압니다. 이것보다 정숙님이 훨씬 더 잘 알겠지. 옥수님은 약간 직관적이고 본인이 잘 본다고 판단할 뿐이지 그렇게까지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정숙님은 잘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정숙님은 좀 고민이 많죠. 상철에게 어제 이후 상철에게 호감이 커졌다기에는 정숙님은 처음부터 상철에게 호감이 컸죠. 그 사람 여성들 앉아 있을 때 이렇게 고갯짓으로 이렇게 불러냈던 것도 상철이거든. 그렇게 이제 남성들이 이제 상철과 정숙 씨 영수 앞에서는 대놓고 디스해도 편할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럼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게 이상하진 않은데 근데 이제 영수 씨는 그렇게 하는 순간 그런 대상을 손절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영수 씨는 영숙 씨를 한 방에 손절까지는 아니지만 거리를 둬버렸죠. 더 이상 이성의 후보로 두지 않지. 영숙 씨가 그 정도도 아니었음에도 영수는 영숙과 그런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끝나버렸지. 그건 이제 뒤에서 말을 해드리겠지만 영수가 그래서 영숙에 대해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 같다. 그렇지만 자기는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딱 끊어버렸죠. 그렇게 되죠. 내로남불이지. 영수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영수 같은 사람이 뭔가 이 드라마나 TV에는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이 처음이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신선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지. 뭔가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탁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게 그 좀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영수 같은 분들은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은 처음이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은 처음이야 했을 때 정말로 막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선에는 통과가 되고 뭔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치를 가진 상태에서 이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는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 정도로 그게 나오는 거야.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은 처음이야가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이 사람은 충분히 가치가 있음에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정도가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은 처음이야지.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막 가가지고 막 싸대기 한번 날리면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은 처음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건 없다. 특히나 이제 영수 같은 경우에는 귀찮은 거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잠깐 뭐 그런 대화를 재밌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수가 가장 원하는 건 자기 얘기를 재밌게 들어주는 사람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걸 인터뷰 때도 얘기했어. 자기는 되게 재밌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재미없어 한다고. 그래서 지금 영수에게 영자는 상당히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지금 영자 씨가 자기소개하면서 그 취미부자라는 게 상당히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영수랑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그거 상당히 메리트 생겼어. 지금 영수 씨가 그런 말을 하는 걸 편하게 함으로써. 상철이 없으니까 영수는 상철 어디 갔지? 자꾸 광수는 정숙님 만나러 갔나? 한번 다대일 해봤단 말이에요. 이런 속성이 영수 씨가 약간 그 찐따스러운 속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나는 장점으로 보고 있어. 두 남자가 궁금해하는 상철. 왜 영수는 진짜 상철만 궁금했을 수도 있지. 광수는 확실히 정숙이었던 것 같아. 정숙님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군요. 영철님도 이제 정숙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전날부터 이제 영철은 정숙으로 가야겠다 어느 정도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영철 씨는 처음에 옥순님을 생각을 했는데 영철이 옥순과 데이트를 했을 때 옥순 씨가 조금 맹했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때 이제 분석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좀 약간 그 이상형을 막 얘기하는데 이상형이라거나 뭐 안 되는 거라거나 이런 게 기준이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 근데 그게 또 이제 옥수님이 약간 나는 솔로에 나오기 위해서 약간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급조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랬을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건 영철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영철님은 조금 더 스마트한 사람을 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영철님이 생각하는 외적으로 이상형은 옥수님일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옥수님을 처음에 그림까지 그렸으니까 백조로 그림을 그렸고 그런데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더 인기가 많고 더 결과적으로는 힘들 수 있는 정숙님으로 틀었어. 그거는 옥수님과의 1대3 데이트에서 실망한 부분이 있고 같이 숙소 생활을 하면서 정숙님에게 매력을 느낀 부분이 있다고 봐야겠죠. 하긴 맞아 옥수님이 영철님한테 거리로 벽을 친 셈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철님은 지금 이제 정숙님으로 완전히 이제 올인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정숙님을 찾고 영숙님은 여기서 이제 약간 조연이 돼버렸어. 이번 기수는 근데 너무 명확해. 주연급과 조연급이 확실하게 나뉘는 기수 같아. 그래서 영철님은 정숙님한테 직진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뭐 바뀌었네 갑자기. 처음엔 옥순인 것처럼 시작을 했었으니까 뭐 백조도 그려주고. 아니야 어제도 정숙님 대화 오래 했잖아. 현숙 씨 이제 외모 체크 한번 하고 이제 영철님에게 가서 이제 이날 아침에 얘기를 하자고 얘기가 좀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전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구도가 진짜 웃긴다. 광수 씨는 혼자 아침을 먹으면서 창밖을 보고 있네. 그래서 광수 씨는 정숙에 대해서 더 절실해지고 정숙님 마음속에 내가 순위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정도면 그냥 포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내 마음속 소리는 뭘까? 이게 스스로 굉장히 성찰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숙 말고 다른 사람이 없는 거야. 처음에 첫인상으로는 뭐 그나마 뭐 영숙님도 있는 것 같고 이랬었는데 근데 없는 거지 뭐. 정숙님 말고는 없다. 정답은 정숙은 아니더라도 일단 정숙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출연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이 아쉬워도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 그래도 아쉬워도 커플이 돼서 나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어떤 절실하게 지구에 남은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막 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물론 광수님도 그렇겠지만 이제는 나는 솔로에 나오면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경우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쨌건 최선을 다해보고 뭐 안 되면 뭐 나가서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라는 게 어쨌건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굳이 여기에서 내가 차선책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내가 예전에는 세상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지. 근데 이제는 뭐 굳이 내가 마음에 한 70% 드는 사람이랑 잘해보려고 뭐 커플되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수님처럼 아니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마음이 간 사람 알아보자. 이게 저는 맞는 전략 같아요. 맞는 전략. 굳이 내가 마음이 이미 가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 만나볼 필요 없지. 그런데다가 또 더더욱 광수님은 또 막 여러 사람 알아보고 이런 성격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정숙으로 가고 싶다. 정숙님이 다른 분을 선택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 낯설에서 전략이 되는 거지. 그리고 광수님 성격하고도 맞는 거고. 이 솔로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이게 솔로 나라가 끝난다고 끝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 굳이 차선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으로 몰리게 되는 경향성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충실해야겠다. 그렇게 어쨌든 광수 씨는 그런 마음이고요. 영철과 정숙 씨, 강한 햇볕 아래에서 산책을 하는군요. 영철 씨도 여기서 이제 이쁘다는 말, 배려, 그리고 거리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정숙 씨가 봤을 때 영철 씨는 재미가 없어. 일단 대화 소재 자체가 뭐 지역에 한정돼 있기도 하고 정숙 씨가 하는 그런 장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순간순간 반응이 조금 무딘 것 같거든요. 정숙 씨가 그런 거를 이제 자기도 모르게 다 체크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나와서 그냥 포항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맞아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숙스럽죠. 여기서 이제 영철 씨가 어제 우리가 너무 포항 얘기만 한 것 같아서 그랬나요? 그래도 같이 포항에 있으니까 좋아요. 약간 이렇게 뭔가 그렇게 슬쩍 포장해 주거나 그래도 재밌었어요 라던가 그랬죠 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맞아 우리 지역 얘기만 했지 하면서 웃으면서 슬쩍 그 뼈 있는 농담을 건네죠. 맞아라고. 방금 정숙 씨가 지역 얘기만 한 거 맞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특히 이제 장거리 이야기 많이 공감했다. 근데 이제 정숙 씨 입장에서 지역 신경 쓰면서 사람을 만날 거였으면 만나도 진작 만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영철 씨 입장에서는 그걸 어필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보통 연애를 하면 가까이에서만 자주 만난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나 저렇게 대답하나 약간 좀 애매해지긴 하거든요. 이 질문 자체가 실은 되게 센스 없는 질문이긴 해요. 이 질문이 왜 센스 없는 질문일까 생각해봐요. 가까이에서만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자주라는 단어도 그래. 그리고 이게 연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여기서 얘라고 하면 자주 만난 게 되고 가까이에서만 만나는 까칠한 사람이 돼. 아니요라고 하면 멀리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영철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대답이 또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든 나에 대해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돼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한 영철님 입장에서는 나랑 가까우니까 보통 가까운 데서만 만났죠. 나 가까우니까 어때?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을 텐데 저기서 자주 만난 것을 굳이 보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상대 입장에서는. 그리고 가까이에서만 만났다고 하면은 뭔가 까칠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 차라리 장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만 물어봐도 되는 거고 근데 가까이에서만 자주 이거는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화의 기술 차원에서 좋지 않아. 그러니까 막 영철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좀 껄끄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근래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건 정숙 씨는 알죠. 영철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 그래서 완전히 아닌데요? 라고까지 하고 싶지는 않을 거야.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라고는 대답은 맞춰서는 해줬는데 근래에는이면 이건 뭐 근래에는이 언제야? 옛날에는 아니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근래에 그렇게 된 이유는 뭐야? 회사 생활을 하니까. 다들 회사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거리에 대한 에너지도 안 생기고 좀 그렇기는 하죠. 그러면서 저번에 말했던 부울경? 그러면서 이게 이 대답만 보면 영철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은 게 됐지만 정작 정숙님의 대단한 정보를 얻지 못했어요.
영철님은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그냥 확신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26기의 공무원 영우 있잖아요. 그분이 말을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입장을 드러내지 않거나 반대 입장인 척하면서 상대의 정보를 듣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철님은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 더 강하게 더 끝난 셈이 돼버렸죠. 왜냐면 결국 뭐 부울경? 그러니까 정숙님은 실제로 장거리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상대가 온다고 하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영철님이 원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러면서 뭐 웃는 거 되게 예쁘네요. 경상도 사람들 이쁜 사람 많아요. 아, 이게 지역으로 계속 가는데 아직까지는 좀 영철님이 조금 이 대화 센스가 막 좋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차라리 영수처럼 특이해 버리면 그 매니아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특이함도 느껴지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숙님의 멘트가 그래도 아침에 덕분에 산책도 하고 좋네요. 그래도 덕분에 나오면 그닥 즐겁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런 게 좀 이 문장에 들어있죠. 아유, 그래도 만나니까 좋네. 그 말은 뭐야? 나오기 전까지 싫었단 얘기야. 그래서 영철 아침에 아무도 이거는 어쨌건 그래도 뭐 감사의 표현도 있겠지. 영철님은 아침마다 볼까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편집돼서 그렇지 아마 이 정숙님이 그래도 아침에 덕분에 산책도 하고 좋네요는 이 앞에서 뭔가 이렇게 뭐 외모 칭찬이 민망했거나 아니면 이 사이에서 침묵이 흘렀거나 이러면서 그 물꼬를 다시 트기 위해서 아니면 대화 주제를 바꾸기 위해서 했던 말일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무심코 하는 말에 이 사람의 본심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영철님이 이제 아무도 안 왔냐. 그래서 정말 내 덕분에 산책도 하고 하는구나. 그러면 아침마다 볼까요 이렇게? 하지만 그냥 단지 빨랐을 뿐 정숙님과 산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좋아요. 아침에 산책해요. 정숙님 다른 곳을 보면서 아침에 산책해요라고 약속을 잡는군요. 영철님은 지금 아싸 이제 아침마다 해야지. 영철님의 불같은 직진에 불을 지르는 아침에 좋아요. 아침에 산책해요. 아침마다. 뒤에서 공교롭게도 영식님도 비슷한 말을 해요. 영식님이 뭐라고 해? 아침은 정숙이랑 열어야지 라는 농담을 하죠. 이러면 이제 아침마다 물론 정숙씨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아침마다 지금 줄 세우는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기선 좋죠. 아직 2번이 남았는데. 광수님 마음이 복잡해졌군요. 정수님 영철하고 산책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는 게 아마도 어쨌건 지금 시점에서 정숙님은 상처가 일어났나 하고 확인하려는 마음이 좀 있겠지. 그래서 남자들만 모인 공용 거실에 그렇게 등장을 하고 그 말에 이제 영식님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광수님은 이것조차 이제 부러워. 자기는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말 놨어요? 광수는 자기는 이제 못 노니까. 둘은 말 놓은 거야? 근데 이제 영식은 이거 되게 반가운 표시라고. 영철은 머리 완성했네요. 다르다 느낌하면서 또 외모 칭찬 들어가고. 지금 이제 정숙을 중심으로 다들 뭔가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날짜가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며칠 안 남은 사이에 새로운 사람을 보자니 그렇게 또 끌리지 않고. 여기가 그 발가락 플러팅 장면이구나. 근데 이거를 플러팅으로 보면 안 되기는 해요. 이게 어쨌건 나는 솔로니까 플러팅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맞고 저게 플러팅이 되는 것도 맞는데 저거가 플러팅이 아니야. 그래서 뭐 오케이 접수하면서 여기서 뭐 머리를 칭찬해 주니까 영식님도 어우 머리도 다르시네 이러면서 칭찬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발휘했다는 그거예요 이러면서 칭찬하고 광수님은 차마 눈을 못 마주치고 있네. 그렇게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콕 찌르는 장난을 합니다. 그 자기 맥박이 빠르다고 자기 맥박을 재개하는 행동이나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봐야 돼. 그러니까 정숙님은 좀 이런 데 있어서 격이 없는 사람인 거지. 격이 없는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인 거지.
이거는 저걸로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를 가지고 플러팅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는 실은 아름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공대 아름이의 특성은 애초에 그렇게 의식적으로 전략적으로 플러팅을 하지 않는다. 그냥 그 인기를 즐길 뿐. 근데 그 인기를 즐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격이 없는 장난과 이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게 몸에 배는 거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저게 이제 격이 없는 저런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안 만나야지. 이게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어디선가는 이렇게 뭐 활발한 활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남자분들은 이제 저런 것들을 되게 좋게 봐주고 있고 정숙님의 인기가 더 오르고 있는데 실은 만약 정숙님이 다른 어떤 기수에 갔다면 경계 대상이 되거나 이거는 뭔가 내가 사귀었을 때는 좀 감당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선을 긋게 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좋다 그렇게 또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깜짝 놀랐어 다들. 뭐예요 뭐.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도 정숙님의 발가락 패디팅한 거 눈앞에서 봤으면 경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건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닥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저런 장난을 치는 건 앞으로 나랑 사귀어도 다른 사람한테 저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랑 사귀는 동안 내가 불안할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애초에 시작하지 않아. 결국 외모에 안 넘어갈 남자는 잘 없지 않을까요? 넘어가더라도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랑은 또 얘기가 다르니까. 근데 확실히 외모 영향이 있죠. 근데 어쨌건 그런 패디팅을 차마 눈으로 못 보고, 이분들 표정 보면 나중에 이제 잘 돼도 저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막상 이제 나중에 이제 사귀고 이 사람이 다른 데 간다고 하면 저런 모습들이 이제 상상이 되는 거야. 싸움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질투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훨씬 더 쿨하거나 아니면 저런 상황에 익숙하거나, 그나마 그런 사람은 상철이 아닌가, 뭐 생각도 들고, 근데 또 그렇게 또 맞는다고 해서 또 꼭 그 사람이랑 잘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들 나 들어왔다고 후다닥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영수님이 또 괜한 농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농담에 정숙님이 그 농담을 농담으로 받았어요. 지금 보면 근데 영수랑 옥순이랑 대화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잘렸어. 뒤에 남자들이 그 봉고차에서 이상한 농담 주고받는 거, 뭐 의사랑 대화한다 뭐 이런 거에는 남겨놓고 옥순과 영수 대화는 편집될 정도였다고? 도대체 얼마나 재미가 없고 의미 없는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잘린 거지? 그냥 우연히 같이 들어온 건가? 요즘에 봉고차라고 안 해? 그래서 여기서 어쨌건 영수가 나 들어왔다고 후다닥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일어나야지 하고 그냥 장난을 친 거야. 그러니까 정숙님이 굉장히 장난꾸러기죠. 스타렉스가 맞나 보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정숙님이 장난친 건데 영식님은 일어난 김에 가자 하면서 타이밍을 아주 공교롭게도 잘 잡았죠. 그래도 아침은 정숙이랑 열어야지. 지금 아침이 예약된 사람이 아까 영철, 영식 벌써 두 사람이네요. 그래서 어제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해야지. 이게 두 사람은 귀인 데이트로 만나서 대화를 했었죠. 그래서 어땠어요? 좀 더 대화하고 싶은 분 있어요? 그래서 정숙님은 영식님과 대화를 해보면서 이제 좀 영식님이 열심히 안 하고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더 대화하고 싶은 사람 있냐라는 말에 영식님이 솔찬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여기 대화하러 나왔잖아요, 나랑. 그래서 영식님은 나는 너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장거리 그 부분이 많이 걸리겠네. 장거리가 쉬운 게 아니지. 그래서 장거리 해봤냐? 라고 질문을 해요. 아까 확실히 영철 씨보다는 뭐 조금 더 열려있는 질문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한 번 해봤어요. 장거리를 딱 한 번 해봤구나 라고 저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도 없는 거야. 솔찬이는 전라도 사투리 아니에요? 지금 영식님에 맞춰서 한번 써봤는데 아닌가요? 그러면서 인천.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영식님이 인천이죠. 영식님이 지금 인천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항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 중에 하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사람이 연애를 했다라고 하면 장거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정숙님이 근래에는 안 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너무 또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거리 죽어도 안 돼라고 했다가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야. 처음으로. 그래서 막 사람이 상대가 말한 막 이상형이 막 이렇고 이 사람의 조건이 이렇고 그런 말에 너무 막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둘 다 문제죠. 그래서 장거리가 가능하다고 자신 있다고 하는 분이 좋아요. 장거리 가능하다 자신 있다고 하는 분이 좋다고 했잖아요. 물론 여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좋아요지만 누구예요? 장거리 가능하다고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야? 딱 한 명 있어 지금. 광수야. 심지어 의사인데다가 장거리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 좋잖아요. 지금 시종일관 간접적인 거절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영식님도 뭐 장거리는 또 난데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쵸. 영수 상철이 장거리 가능하다고 자신 있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수가 장거리 가능하다고 말하면 한번 만나볼 용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근데 이제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정숙님이 상철이 장거리 가능하다고 자신 있다고 하면 좋겠다. 영수가 장거리 가능하다고 자신 있다고 하면 좋겠다. 이걸 알겠는데 영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진짜 장거리 가능하다고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제 정숙 씨가 광수 씨한테 하는 거나 광수가 얘기하는 거나 그리고 상철 이런 걸 아니까 저 말을 고지것대로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1인칭으로 내가 정숙한테 저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말이 이 사람은 진짜 장거리를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영호 씨랑도 산책을 하는군요. 그쵸. 대안이 있으면 있을수록 조건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가까운 시일 내에 뭐 진짜 결혼 생각이 있는 건지 다른 대화도 하다가 결혼 얘기도 나왔겠죠? 아직 데이트도 한번 안 해본 분한테 결혼 생각을 묻는 거는 어쨌건 정숙님이 진지하게 나왔냐 너무 대학생들 노는 것처럼 노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일까? 근데 뭐 정숙님은 그래도 예전에는 1년 만나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상황이 되면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면 결혼해도 상관없대. 이렇게 영호님이랑은 결혼 얘기도 하고 나름 뭐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겠죠. 근데 이 산책이 짧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이런 말만 남겼다는 거는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정숙님이 이제 배고프다. 근데 아침에 광수님은 야무지게 혼자 샌드위치 먹은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배고프다는 말에 광수가 배고파요? 근데 저 삶은 달걀 먹어요. 영철 씨가 정말 센스가 없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영철은 정숙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저 앞에 삶은 달걀 있는 거를 못 봤겠어? 지금 아침에 앉아서 저기서 계속 앉아있는데 저걸 몰라서 그 말을 했겠어? 거기선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새로운 게 먹고 싶거나 아니면 누군가랑 같이 이제 슬슬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자는 의미거나 하겠지. 이게 영철 씨가 센스가 좀 아쉽구나. 그래서 영철님은 정숙님하고는 힘들겠다. 안 되겠다 싶어요. 왜냐면 지금 정숙님은 장난도 상당히 뭐랄까 고도화돼 있죠. 그 자칫 들으면 이게 장난인지 뭔지 헷갈리고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이 사람이 장난을 한 건지도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숙님은 영철님이 좀 아쉽죠.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물 같은 직진, 불 같은 직진해서 이제 두 사람이 묶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광수 씨는 배고파요? 하고 뭔가 자기가 아까 먹었던 샌드위치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영철님이 고기 그 삶은 계란 먹어요 이러면서 광수님은 또 좀 내향적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고 삶은 계란 있구나 하고 그냥 물러서 버린 것 같아. 그래서 뭐 혼자 먹으면 정없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배고프다 이러면 뭐 좀 해올까요? 뭐 같이 먹을까요? 아니면 뭐 좀 뒤져볼까요? 하면서 같이 일어나서 이제 사면 되는데 그냥 있는 거 먹으라고. 영철님이 여기서 이쁘다고 하고 막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이성에 대해서는 부지런한 성격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까 걷다가 오는데 햇빛이 너무 강했잖아요. 햇빛 얘기를 하면서 여기 목이랑 여기랑 다 바르고 덕지덕지 하면서 선크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 묻었어 하면서 선크림을 펴발라주는 거. 지금 이게 정숙님이 이게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격이 없어. 자연스럽게 저렇게 하는데 저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문화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 차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저런 문화를 부담스러워하고 저런 문화를 눈 감고 커플이 되거나 부부가 됐을 때는 이제는 질투와 의심이 심어질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뭐 좀 묻어있긴 했었어. 펴발라야 되는 건 있었어. 하지만 지금 광수는 눈을 감죠. 이런 거를 눈앞에서 보고 장거리 연애를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서 장거리를 한다고?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 성별을 바꿔놓고도 마찬가지야. 성별을 바꿔놓고도 남자가 다른 여자 출연자들 목에 있는 거 펴발라주고 발가락으로 다른 여자 출연자들에서 무릎을 이렇게 콕 찌르고 뭐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남자야. 잘생겼어. 근데 이 남자가 일주일에 하루만 내가 만날 수 있고 다른 날은 뭐 다른 사람들 만난대. 그 어떻게 만나려고? 쉽지 않아. 너 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지 마.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해? 아니 나 못 믿는 거야? 나는 그런 말 없어. 그러면 상대는 뭐라고 그래? 아니 너는 믿지. 근데 네가 그렇게 하면 걔네들이 흑심을 품는다니.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날 못 믿어? 이렇게 이게 그게 뭐 그냥 눈에 보이죠. 근데 약간 저런 거에서 쿨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뭐 책임감이 부족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책임감이 적은 거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영철님은 아주 기분이 좋네요. 이제 나는 솔로 이 숙소 안에서는 더 이상 목 씻는 일은 없겠어요. 광수 씨는 표정만 봐도 그런 문화는 확실히 아니죠. 지금 저런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지금 옆에 유령이 나 안 보여? 라고 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지금 안 보이는 척. 나 봤을 텐데? 라고 지금 과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다면 정숙님하고 만약에 안 그러겠지만 잘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자리 잡을 수가 있죠. 눈앞에서 본 거를 나는 안 볼란다 하고 돌리는 건 이 사람이 내 눈앞에 안 보일 때 저런 상상이 떠오를 거라는 걸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불러냅니다. 정숙님 잠깐 좀. 아까 배고프다고 할 때 좀 같이 뭐 또 해먹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생각보다 많이 덥진 않은데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정숙님이 그걸 참 잘해. 줄타기. 상대 하나를 약간 당황시키면서 장난치는 것도 잘하지만 또 굳이 그럴 필요 없을 때는 되게 맞춰주는 말도 잘해. 아까 영철 씨한테는 뭐 이렇게 덥다고 하면서 우산 같이 썼고 여기서는 광수가 오늘 덥지 않는데 그러니까 날씨 좋다고. 광수 씨가 먼저 물어보네요. 어제 나갔다 오기도 하고 좀 어떠냐? 오늘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근데 남자분들이 정숙님을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정숙님이 꾸며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똑같은 말로 어장에 담아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진 않거든요. 정숙님은 이게 계산된 행동이 상대적으로 아닌 거지. 그렇지만 마음이 없어도 저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냐? 일단 정숙님은 앞과 뒤가 다르지 않다는 면에서는 믿음이 가. 그런데 뭐가 문제냐? 앞과 뒤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도치 않게 지금 이런 행동을 나중에도 할 거야. 그러니까 정숙님은 솔직하고 진심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장점이지만 단점은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상철님을 계속 골랐거든요. 그리고 특히 광수님에게는 더 선을 확실하게 긋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광수님은 다른 남자 출연자들에 비해서 더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거든요. 어쨌건 광수는 두 번째도 나에게 와서 데이트를 했어요. 이전에 남자들 선택에서도 상철 광수가 왔었어. 정숙님은 생각보다 지금 선을 잘 긋고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고백하는 사람 중에서는 나는 광수에게 지금 어느 정도 다른 사람 알아보라고 여러 번 말했어. 만약 영호가 광수처럼 데이트 신청을 해서 나랑 데이트를 왔다. 그러면 광수를 거절하듯이 거절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정숙 씨가 생각했을 때 제 발로 나를 찾아온 사람은 광수, 상철이 전부예요. 그러면 지금 정숙 입장에서는 광수만 거절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광수에게만 다른 사람 좀 만나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정숙 씨 기준에서 선을 잘 긋고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인 거야.
만약 영철 씨가 광수처럼 진짜로 데이트 신청을 해가지고 둘이서 1대1 데이트,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만나보자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정숙 씨 기준에 생각하면 영철 씨나 뭐 영호 씨나 영식 씨는 저렇게 말은 해도 제발로 나와 데이트를 신청해서 데이트권을 쓰지 않았어요. 뭐 굳이 이 정도면 뭐 거절을 아직 할 타이밍은 아니지 않을까. 내가 뭐라고 거절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광수는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광수가 제일 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시점에서는 남자들이 다 정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정숙 씨 관점에 생각해 보면 광수 상철만 자기에게 왔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광수에게는 좀 조심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좀 호감을 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정숙 씨가 막 자기가 상철에게 호감이 있거나 이런 거를 또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상철하고 계속 골랐는데 상철과 데이트하고 그래서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어쨌건 상철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는데 상철이 나를 조금 거절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상철님한테 정숙님이 받은 느낌을 저는 정숙님한테 조금 받기는 했어요. 내가 좀 의기소침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어떡 할까 고민하다가 근데 나는 이제 여러 사람 알아보는 거 되게 힘들다. 그래서 광수는 나는 여러 사람 알아보는 거 힘들다라는 말은 나는 그냥 너로 계속 갈 거다. 정숙님은 저는 지금 영수님만 대화를 안 해봐서 영수님이랑도 한번 대화해보고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수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매력을 안 느끼기는 어렵죠. 일단 훤칠하고 그리고 또 과묵해서 남자다운 느낌을 주고 근데 이제 대화를 해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호불호가 확 갈릴 수 있지. 그래서 어쨌건 한번 대화를 해보고 결정을 하려고 한다. 여기서 영수를 굳이 끌어온 건 마음속에 영수가 있기 때문 대화를 안 하고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다는 마음이 있겠죠. 있으니까. 근데 마음에 둔 사람들 말고도 조금 더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이거는 광수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다른 사람 대화해보세요. 저한테도 지금 대화를 시도하셨지만 다른 사람하고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정숙 씨가 원하는 거는 광수가 나만 바라보는 이런 부담되는 상황은 정숙 씨는 지금 원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고 근데 이제 쉽지가 않나요. 그래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건 광수 씨는 어필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정숙님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수는 정숙 씨에게 계속 직진을 앞으로도 하겠죠. 뭐 광수, 영철 두 사람은 직진이 예고돼 있었죠. 그 대상이 정숙 씨고 그러면 영철, 광수가 일단 그렇게 직진을 하는 사람으로 결정 끝. 이 두 사람은 뭐 그 앞으로의 활약은 그게 다일 것 같고 정숙 씨는 다른 사람이랑 많이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철님이 더 궁금하고 그치 본인 장난 잘 받아주고 그리고 이성적 텐션이 나는 게 그래도 상철이니까 영식 씨는 장난도 잘 받아주고 장난꾸러기긴 한데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싫든 좋든 그냥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 광수 씨가 싫든 좋든 과감하게 정숙 씨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정숙 씨는 그래 나도 광수처럼 상철에게 직진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건가?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앉아서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정숙 씨는 상철 씨 옆으로 와서 앉고 거기 햇빛인데 괜찮아요 햇빛? 정숙 씨는 상철에게 계속 다가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정숙 씨가 영수에게 궁금한 건 그냥 후회 없이 다 대화를 해봐야지 될 연장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모르지. 그래서 상철님이 정숙님이 자기에게 이제 다가오고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아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저는 다른 분들이랑도 한번 대화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이거는 전에 데이트할 때 얘기를 했잖아. 정숙님은 광수 씨를 뭐 거절하는 의미로 다른 사람 알아보라고 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상철은 지금 정숙을 거절하는 거는 아니야. 정숙 씨가 오히려 마음에서 1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정숙 씨는 계속해서 지금 상철이 아닌가? 잡고 싶고 상철님이 처음부터 계속 선택을 해줬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하고도 대화해봐야 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도 얘기해보고 싶다. 그러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정숙님이 상철님에 대해서 더 호감이 있는 상황 같아 보이기도 해요. 상철님도 정숙님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고민이 있는. 오히려 지금 정숙님이 여기에서 막 굉장히 화려한 플러팅과 막 그 아름이로서의 그런 위력을 보여줘가지고 정숙님이 상철님에 대해서 호감이 별로 없고 영수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가 이런 지금 착시가 일어난 게 아닌가.
정숙은 상처를 처음부터 상당히 호감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숙이 영수에 대해서 1순위라는 게 제작진이 원하는 생각, 시청자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는 방향이 그건 것 같기도 해. 당연히 영수님 매력 있죠. 그래서 불안하진 않았어요? 뭐 불안해도 어쩔 수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묶어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랜덤 데이트 하러 가는구나. 영수는 정숙을 많이 좋아해. 근데 정숙은 상철을 많이 좋아해. 지금 그 구도 같아요. 근데 제작진은 여러분들이 영수랑 정숙이 서로 좋아하고 그렇게 생각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영수랑 정숙이랑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지. 이동을 합니다. 여성분들이 이동을 하는데 공주 옷은 너무 나대는 것 같아서 못 입겠고. 그래서 정숙 씨도 저도 딱 붙은 옷 있는데 못 입겠어요. 뭔가 다들 이렇게 각오하고 딱 왔는데 막상 오니까 분위기가 이게 다들 옥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정숙님은 막상 오니까 이게 친구들하고 노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또 장거리라고 그래서 또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순자님은 자기가 옥순일 줄 알고 딱 왔는데 옥순은 따로 있고 심지어 또 옥순 역할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내일 있겠다고 내장산 단풍 생태공원 이게 이제 편집에 살짝 트릭이 있는데 시간을 멈춰 두겠습니다 라고 말이 여기서 나온 거는 이 뒤에서 이분들이 누군가를 선택하는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여기서 뭐 영숙님은 영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을 거고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시간을 멈춰 두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니까 니들이 선택한 거 일단은 킵 그리고 랜덤 데이트 자 니들이 좋아하는 사람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 한 명씩 다 말했지? 하지만 시간은 킵 일단은 랜덤 데이트부터 할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제작진이 이 다음으로 뭐 여성들의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뭐 그렇게 이제 뭐 예상은 해볼 수 있죠. 랜덤 데이트는 6개 이제 데이트 중에서 선택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정숙님부터 시작을 하고요. 정숙님을 원하는 사람은 일단 영철. 저랑 정숙님만 지방이거든요. 근데 저런 이유로 뭔가 연인이 되고 할 거면 솔로 나라 나올 필요가 없기는 하죠. 그래서 현실적인 조건도 잘 맞는 데다가 이쁘기까지. 그래서 현실적인 조건 이거는 뭐 옥수님에게서 장거리 문제가 있었기도 했고 옥수님과 데이트가 생각보다 별로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 광수도 정숙 이제 물불 직진 두 사람이 이제 확고하게 직진이 시작된 시점이고 그래서 예쁘고 성격 좋고 그렇게 한마음으로 정숙을 원하고 있고 초록색 바구니. 그래서 정숙님은 이제 광수님하고 됐군요. 근데 광수님은 막상 정숙하고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도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은 내가 초록색에서 조금 아쉬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광수님이 솔로인 이유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광수님은 좋은 조건에 전체로 뭐 성격도 좋고 다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나는 상대에게 부족한 사람일 수 있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물론 여기서는 뭐 거절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꺾인 상태여서 저렇게 생각하기가 쉽긴 하지만 자신감이 기본적으로 많이 없구나. 이게 사람이 근거가 없어도 자신감이 있고 이래야 좀 그 매력 어필도 되고 생각 없이 또 연애도 시작하고 이러는데 광수님은 일단 생각이 많고 자신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알아볼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기분 좋은 상황이지만 정숙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거. 저거는 자신감이 본인이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저 생각이 상대를 위하는 생각처럼 포장이 되니까 나는 지금 정숙의 마음을 생각해주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는 지금 무릎베개가 나왔어. 자, 시작해볼까요? 누울래요? 먼저 누울래요? 아니면 제가 누울까요? 이 대사를 정말 짠 것처럼 완벽한 대사들이 이어지고 있군요. 그렇게 이제 내친 김에 광수 입에 간식도 탁 넣어주고요. 그러면서 뭐 체하면 안 돼요. 꼭꼭 씹어 드세요. 먹을 것도 넣어주고 머리카락도 떼주고. 이러면 이제 광수님이 지금 애국가를 부르고 계실 거예요. 착한 생각 제발. 동해물과 백두산이 착한 생각. 지금 하고 있죠. 부르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광수님은 누구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분이 있냐.
그래서 누구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에 이제 정숙님은 영수님. 랜덤으로는 한번 나오고 진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철이기는 한데 영수를 얘기한 거는 지금 앞에 광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 번쯤 우연스럽게 영수라는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상철이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굳히는 것 같고 광수 씨도 1대2 다대일 데이트를 했었고 그래서 영수님 아까 대화를 아직 못 해봐서 그냥 이 기회에 하면 좋겠다. 광수는 나들으라고 하는 말 맞죠? 그러면서 광수 씨는 돌아 누웠네요. 주말에는 쉬나요? 주말에 토요일까지 5시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쉬고 일요일은 교회 갈 거 아니야. 광수님이 이동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긴 하다. 아, 하긴 토요일에 피부과를 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가장 장거리를 못할 사람이 광수님이네요. 그러니까 정숙님은 아 그러면 하루 쉬는데 그 하루를 이동하는 데만 써야 되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토요일 밤에 한 번, 그 다음에 일요일에 돌아올 때 한 번. 그게 이제 정숙님 입장에서는 부담되죠.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 몰라도. 그래서 자, 이번엔 이제 광수님 무릎 베게 하고요. 자, 이번엔 네가 누워봐. 어때? 어때요? 응? 아, 좋은데요? 보다. 아, 이게 광수님은 얘 설레거든, 이런 게. 아, 역시 의사로서 전문 용어를 쓰시는군요. 광수 입장에서는 설레죠. 광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나랑 이렇게 내 무릎을 베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칭찬하면 부끄러운 소라게라고.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얼굴을 살짝 가리고. 그래서 눕고 싶진 않으세요? 지금 딱 좋은 것 같대. 그럼 정숙님이 다리 아프면 말씀하세요. 반대 무릎으로 갈게요. 이런 게 이제 정숙 씨가 이제 잘 이게 센스가 되게 좋은 거죠.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말들을 이제 하는 거.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 정숙님이 그런 거는 티는 많이 안 내고 배려심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좋았다고. 무릎 베게 하지만 이제 정숙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설렘이 없었어. 광수님은 배려심이 있었다. 정숙이 나한테 배려 많이 해줬다. 근데 이제 정숙은 오히려 그렇게 이 사람하고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없으니까 더더욱이 이제 광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랜덤까지도 지금 광수 씨랑 처음 랜덤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만났고 아침에 산책했고 랜덤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숙 씨는 이제 광수에 대해서 더더욱 확실하게 소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원래는 감사한 마음으로 더 마음을 써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게 아니지 노력할 일인가? 그렇게 이제 정숙 씨는 광수 씨를 이제 정리하는 셈이죠. 정리를 할 거면 근데 조금 더 확실하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근데 정숙 씨 입장에서 확실히 한다고는 했죠. 그래서 와 재밌었다. 저 재밌죠. 아유 뭐 저만한 재미가 있나요. 그렇게 데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했어요. 정숙님은 뭐 광수랑 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광수님을 머릿속에서 이제 거의 지운 셈이고 옥수님은 좀 정리했어? 이제 대화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사람은 이제 상철밖에 안 남았다. 정숙님은 지금 상철이라는 말에 어쨌건 상철과 자기가 그래도 가장 커플에 가까웠었잖아요. 근데 상철 씨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상철 씨가 고민하고 있다는 건 정숙 씨가 1위인 거지. 장거리인 제약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영수랑은 결이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누구라고 했어요, 정숙님은?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자님이 없다고? 놀래. 근데 이제 영자님은 기본적으로 불안이 심하고 좀 불안도와 회피도가 다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자신감 있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취미생활이나 다양한 걸 많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연애나 이런 걸 할 때도 막 다른 사람들을 응원해. 근데 영자님 같은 경우는 아까 상철하고 귓속말 데이트를 하고 온 후니까 없다고? 상철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왜 놀래? 왜 화를 내? 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의 희망 같은 커플 후보 정숙님 뒤에서 이제 다행히 이제 영수와도 대화가 잘 되고 이러면서 지금 영자님이 그래도 조연에서 주연으로 지금 이제 올라설랑 말랑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예상치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이제 처음에 정숙, 옥순이 일단 주연급이고 나머지 분들이 약간 조연급인데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이제 현숙이나 영숙 같은 분이 또 개성이 강하시니까 좀 활약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영자님이 이제 올라설 것 같은데 자꾸 한 발 빼는, 내가 직접 플레이어로 뛰는 거는 두려운. 정숙님은 광수님이 직진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자님도 근데 멋있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호감이 느껴져야지. 아, 그래요. 순자는 나도 영식에 대해서 고마운데 그 직진이 좀 부담되지 않아요? 그냥 영식 씨랑 순자 씨가 그냥 소개팅을 해가지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영식 씨가 지금 순자 씨한테 1인칭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직진했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잘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머니가 아 그래도 그 사람 이렇게 순환근무하고 하면 힘들지 않겠니? 그러면 아 그렇지. 뭐 주변에서도 아이 너 지금 뭐 다른 사람이 이러면 그렇지. 너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 영철이랑 영수, 정숙 씨까지 순자 씨한테 막 그렇게 몰고 갔거든요. 둘이서 커플 될 처럼 보이는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식으로 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순자 씨가 또 거기 또 휘말려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영식 씨에 대해서는 아니어야지라고 생각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게 주변에 너무 휘둘려. 이렇게 안 설려도 괜찮나? 이런 거에 지금 순자 씨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카메라가 많아서도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누가 설레나 차례들 한 명씩 누워보세요 이러면서 농담인데 약간 여자분들 사이에서 할 만한 농담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지금 다른 분들은 제대로 된 데이트도 못하고 왔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고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이미 떨어져서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아니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정숙님이 여유 있는 남자들에게 좀 이렇게 이쁨 받으면서 할 만한 농담으로는 너무나 재밌을 수 있는데 경쟁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할 만한 농담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나도 800회를 다 해보고 싶더라고. 이렇게 원래 안 설레는 건가? 지금 순자님은 물론 안 설렜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숙님에게 자꾸 감염되고 있어. 영식님에 대해서 분명히 현숙님하고 이 대화로 나갈 때 질투심을 느끼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정숙님이 아우 나 안 설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쓸려가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정숙 씨는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상철님에게 저 옷을 또 덮어주네요. 같이 덮었던 너와 나의 추억이 있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수님하고도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취한 상태로 저기서 막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데 이걸 보면서 나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 그 하트 시그널에서 결과적으로는 커플이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이 커플이라고 예상했고 내가 아닐 거라고 한 걸로 인해서 많이 욕먹었던 커플이 있어요. 그때 아마 민규 씨랑 지영 씨였을 거야. 그 두 사람이 취한 상태로 한 담요 속에서 막 그 플러팅을 하고 주고받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정도 레벨이 아니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직접 봐야죠.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영수는 정숙 씨를 1순위 관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정숙은 영수가 1.5순위 정도 되는 것 같아. 상철이 1순위인 것도 맞는 것 같아. 정숙에게는 상철이 1순위, 영수는 숨은 1.5, 영수에게는 정숙이 1순위. 이렇게 지금 구도가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철 씨가 진짜로 뭐 헛발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아예 가버리지 않는 한 영수, 정숙은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정숙 씨가 상철 씨 이외의 다른 남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걸 수도 있겠다. 일단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좀 더 봅시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지금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주시는 심리대화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